오늘 발표할 기업은 알파벳이고요. 이 알파벳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각 세그먼트별로 주요 세그먼트별로 어, 설명을 하고 투자 포인트 리스크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알파벳은 광고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AI 등과 같은 신사업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고는 구글 서비스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매출 비중은 92%로 거의 대부분이고 영업이익도 유일한 흑자 부분입니다. 클라우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나 또는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연결 실적을 간단히 보면 계속 매출은 계속 지속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과거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참고로 노란색 이 음영은 임의로 추정한 수이고요. 임의로 추정한 이유는 그 구글 클라우드 부분 쪽이 중간에 나누어져서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추정을 했습니다. 각 세그먼트별로 보면 광고 부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검색 광고, 그다음에 유튜브 광고, 그다음에 애드센스 같은 네트워크라고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가 전체 매출에서 57%를 차지하지만 매년 감소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튜브 광고랑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쪽이 그래서 주요 성장 동력으로 보였습니다. 이 두 부분이 이 매출 비중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래는 성장률인데요. 이 성장률도 다른 부문과 비교했을 때 이 두 부분 유튜브와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률이 가장 매년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세그먼트별로 보면 구글 서치 앤 아더라고 해서 검색 광고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구글의 본업이자 현재까지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 부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데 작년에 광고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기저효과로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쪽에 긍정적인 부분은 TAC라고 아래 설명이 간단히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가 지표인데 그래서 이 광고 매출액 대비해서 이 TAC 비중이 내려갈수록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광고 쪽에는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라는 건 구글의 그 광고 시장 매출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고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존 같은 기업으로 인해서 계속 감소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료 클릭 수의 매년 이제 변화, 성장률인데 이 부분도 점점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업인 광고 부분이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유튜브와 클라우드 같은 다른 부분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튜브 광고 부분은 전 세계 트래픽 2위인 사이트이고
그리고 이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는 비디오 광고 시장도 다른 광고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알렉사에서 트래픽 기준으로 순위를 정렬한 거고 1위가 구글, 2위가 유튜브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2020년 디지털 광고 부문 쪽 통계인데 아직까지는 검색이나 디스플레이 광고가 거의 절반 이상을 광고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디지털 비디오 부문이 그래도 성장률은 굉장히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20년도에. 앞으로도 전망 비디오 광고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 나갈 것 같고, 그리고 모바일 쪽 부문이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 모바일 트래픽의 37% 이상 유튜브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 광고 매출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매출도 매년 성장하고 있고 성장률도 굉장히 6, 70, 80% 가까이 나오면서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부분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 점유율 3위이고 올해나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출은 매년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 이익 자체가 계속 적자였습니다. 근데 적자 폭이 매년 이렇게 빠르게 감소되고 있었고 다른 그 AWS나 애저와 비교했을 때도 성장률이 거의 뒤지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을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중간에 이렇게 그 실적을 별도로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도 공시한 그 시점부터 각 기업의 주가 추이도 참고로 넣어 보았습니다. 아마존은 2015년 사업 보고서부터 AWS를 나눠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년부터 했으니까 16년 초에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던 걸 볼 수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원래 15년 보고서까지는 그냥 별도로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16년 1분기 보고서부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고 나눠서 공시를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빠르게 성장을 했던 주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가 절대적인 요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출이나 이익이 회사 입장에서 의미 있게 나왔기 때문에 공시를 한 거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구글 클라우드 부문을 19년 사업 보고서부터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별도로 나눠서 공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동일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올해 2021년에서 2022년부터 이제 클라우드 부문이 흑자가 기대되는 점과 유튜브 광고가 성장이 확대된다는 두 점을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본업이었던 그리고 매출 비중 한 절반을 조금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검색 광고 부분의 성장이 둔화되는 점이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총은 1조 9천억 달러이고 26년 실적을 추정해서 해봤을 때 2조 7천억 달러라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실적은 상반기 실적의 2배를 그냥 임의적으로 했고
5년 후에 2026년 매출은 전체는 한 두 배 정도 성장을 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각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대부분 비슷하게 했고, 유튜브는 4배 성장, 그리고 클라우드를 5배 매출이 성장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어, 디테일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